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철호는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만년필이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고맙다 얘들아. 철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리할 게 있다. 순간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반면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재산 정리 말이다. 철호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아내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애한테 전부 물려줄 생각이었어. 장남이니까. 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애를 보면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싶어. 순자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평생 큰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모든 것을 큰아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집에 돈 달라고 하는 횟수가 늘었고.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겠소? 나도 들었소. 밤마다 술집에 다닌다던데. 그게 술집만이 아니래요. 뭐? 순자는 말하기 힘든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그러는데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자주 보인다고.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까?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모르거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는 어떻소? 철호가 물었습니다. 민수요? 그 애는 착하죠.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고 돈도 안 받아가고 오히려 생활비 드리려고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힘들 텐데. 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철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남이니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따를게요. 고맙소. 다음 날 오전 민주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꼭 사줘야 해. 친구들이 다 가방 바꿨다고. 알았어. 사줄게.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오빠 최고. 여자가 민준에게 찰싹 입을 맞췄습니다. 민준은 카드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카드는 아내 명의였습니다. 많이 쓰지 마. 와이프가 나한테 잔소리 좀 하거든. 와이프는 뭔 상관이야? 오빠 돈인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오빠 어제 아버지 생신이었잖아. 유산 이야기 나왔어?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나왔지. 얼마나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빌딩 하나 있고 아파트 2채, 예금이 좀 있어. 대충 계산하면 50억은 되겠지. 헐, 대박.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겠네. 민준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야, 그건 좀. 왜? 오빠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직 이혼 절차가. 빨리 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민주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민수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휴가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민수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안 돼요. 오늘은 제가 효도하는 날이에요. 이 녀석이. 순자는 웃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형이랑 사이 어때? 형이요? 뭐 그냥. 그렇죠. 요즘 형이 집에 자주 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느꼈습니다. 뭔가 어머니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당연하죠. 저는 어머니 아들인걸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네가 고마워서.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철호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누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번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때요? 철호는 아무 말 없이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야, 너도 회사 다니잖아. 민준이 핀잔을 줬습니다. 휴가 내면 돼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고맙다. 아버지,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뭐냐? 저번에 재산 정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남인데. 장남이면 다냐? 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준아, 재산은 돈이 아니다.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다. 그걸 누구한테 줄지는 내가 결정한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민준이 표정 봤어요? 봤어. 저애 화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닐까요? 철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싸우면 어떻소? 그게 그의 본색이지. 하지만 여보,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큰애는 재산만 바라보고 있어. 나나 당신은 안중에도 없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둘째한테 주는 게 맞겠어. 철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유언장을 다시 쓰겠어. 민준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철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둘째한테? 절대 안 돼. 그 재산은 내 거야.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저 김민준인데요. 상속 문제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민준은 강남의 한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중년의 변호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준 씨. 무슨 일로 오셨죠? 상속 문제입니다.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재산을 제 동생한테 다 주려고 합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형제가 둘이면 최소한 전체 재산의 4분의 1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4분의 1? 그것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증여를 하시면 그건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판단 능력이요? 예. 치매나 정신질환 같은 걸로 아버님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면 증여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멀쩡한데요. 그럼 어렵겠네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느 지하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대박 나실 겁니다. 딜러가 아첨했습니다. 됐어, 빨리 시작해. 포커판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은 계속 칩을 걸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올인.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제기랄. 민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운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딜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얼마 잃었어? 3천만 원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빚으로 쳐줄게. 다음 주에 갚아.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도박장을 나왔습니다. 재산을 받아야 해. 그래야 이 빚을 갚지.
장면 3둘째의 헌신. 같은 시각, 민수는 부모님 집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할게. 순자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참 착한 아이. 철호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민수가 거실로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제가 또 올게요. 고장난 수도꼭지 고쳐드릴게요. 너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주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민수야, 철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형.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라. 아버지가 다 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형이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자꾸 돈 이야기만 해요. 제게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형수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형이 요즘 집에 안 들어온다고, 계속 달라고 한다고. 순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형수님이 울면서 전화하셔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형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이유가 뭐가 있어? 저런 개 같은 놈. 여보. 순자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철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말해줘서.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형 일을 고자질한 것 같아서. 아니다. 네가 잘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마침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동생, 오랜만이다. 형, 공기가 냉랭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에 계셔. 민준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불렀습니다. 형, 왜? 형수님한테 전화 왔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던데? 형이 요즘 집에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던데?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형, 가정을 돌봐야죠. 야,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무슨, 너나 잘해. 민준이 민수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변한 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면 오어머니의 직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아버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재산 분할 언제 하실 거예요? 철호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네가 물어볼 일이냐? 저는 장남입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장남이면 다냐? 네가 그동안 뭘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그리고 철호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 요즘 도박한다며?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아버지, 그건. 그리고 다른 여자 있다며?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철호가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야,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지? 형, 진정해요. 진정? 너 이게 다 계획이었지? 나를 물먹이고 네가 재산 다 차지하려고. 무슨 소리예요, 형? 닥쳐. 너 같은 위선자. 착한 척하지 마. 민준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놔요. 절대 안 놔. 네가 내 재산 빼앗아가는 거 가만 안 둬. 무슨 재산이에요? 그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든 내 거든 결국 내 거야. 내가 장남이야. 그때 철호가 나왔습니다. 당장 손 놔. 민준이 민수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너 오늘부터 이 집 출입 금지다. 뭐라고요?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오지 마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아요. 안 올게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제가 받을 겁니다. 법적으로. 민준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철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철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유언장을 확실하게 써야 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한테 다 주세요. 그 애가 자격이 있어요. 그럴 생각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철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김철호 씨, 확실하신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전 재산을 둘째 아드님께 증여하시고 큰아드님께는 최소 유류분만 남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철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형이 알면 괜찮다. 이게 맞는 일이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반반씩 나눠주시는 게. 민수야, 철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야.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내 형은 자격이 없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그전에는 큰아드님께 말씀하지 않으실 건가요? 말하면 난리 날 게 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주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지켜보려고요. 저기다.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니 1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왜 거기를 갔을까?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철호 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들인데요. 김민준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알겠습니다. 민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그날 밤 민준의 집, 아내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민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자꾸 돈 달라고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거짓말. 회사에 전화했어. 당신 요즘 결근 많다고 하던데.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참견? 나는 당신 아내예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요. 닥쳐. 시끄러워. 민준이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뭐라고? 아는 사람이 봤대요. 당신이 젊은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야.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그 여자? 그 여자는 뭐가 좋은데요? 나는 뭐가 부족한데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민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알려야겠다고. 장면 사폭로.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무슨 일이니? 왜 울었니? 순자가 깜짝 놀라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철호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도박, 거짓말, 그리고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까지. 그 자식이. 철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야 할까요? 수진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순자가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민준이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수진이, 너 여기 왜 왔어? 오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가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사실대로 말했어. 민준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미쳤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는 짓?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은 뭐예요? 닥쳐. 민준이 손을 들려는 순간 철호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감히 여기서 손을 들어? 아버지,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네가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거짓말하는 게 부부 문제야? 그건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주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꼭 받을 겁니다. 법적으로. 민준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해서.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야. 순자가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형, 나야. 만나자. 만나서 뭐하게? 이야기 좀 하자. 형제끼리. 할 말 없어. 형,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옛날에 우리 자주 가던 포장마차. 알았어. 1시간 후, 두 형제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형, 한 잔해. 민수가 잔을 따랐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이켰습니다. 형,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지. 형,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거짓말. 너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다 했잖아. 형수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울었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야? 나는 고자질 안 했어. 아버지가 물어보셔서 대답한 것뿐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재산 탐내는 거 아니야? 민수가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형, 나는 재산에 관심 없어. 진짜로. 그럼 왜 자꾸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해?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거야. 형은 언제 아버지 병원이라도 모시고 간 적 있어? 나도 바빠서. 바빠? 도박하고 바람 피우느라 바쁘지.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형, 정신 차려. 형은 지금 가정도 망치고 부모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형 자신도 망치고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나는 몰라. 하지만 형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알아.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슨 일인데? 나 빚이 있어. 빚? 도박빚 3억.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3억? 형, 그걸 어떻게? 나도 몰라. 계속 잃고 또 잃고 이제 사채까지 손댔어. 형, 그래서 재산이 필요해. 나는 아버지 재산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형, 도박으로 번 돈은 또 도박으로 날려. 재산을 받아도 소용없어. 그래도 일단 빚은 갚아야지. 형, 차라리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이미 포기했어. 재산도 다 너한테 주려고 하잖아. 그건 너도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유언장 썼다는 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형. 나는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됐어. 나도 알아. 내 잘못이야. 민주는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민수야,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좀 나눠줄 수 있어? 민수는 한참 동안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나는 재산 필요 없어. 아버지가 주시면 받을 거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럼 형한테 다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형이 도박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 민주는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 진심이야? 응. 나는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두 형제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준도 뒤따라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앞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철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민준과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너 정신 좀 차려라. 네. 엄마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민준아, 약속해다오. 네, 엄마.
뭐든지 약속할게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장면 이 큰아들의 각성. 병원 복도. 민주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형, 담배 끄고 들어가. 병원이잖아. 응. 민준이 담배를 끄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왜?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싶어. 그래? 응. 엄마가 쓰러지신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더라. 민수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빚은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형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너 왜 이렇게 착하냐? 나는 형이 좋으니까.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민준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수진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계십니까? 누구신데요? 금융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에 사채업자가 왔어요. 뭐? 내가 지금 간다. 30분 후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죠? 네. 돈 갚으세요. 이자 포함해서 3억 5천. 이자가 왜 이렇게?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한 달에 10%씩.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담보로 잡을 게 있어야죠. 이 집은 누구 명의예요? 제 아내 명의입니다. 그럼 아내분 도장 찍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사채업자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민준 씨,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좋아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돈 없으면 그땐 각오하셔야 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빚이 3억 5천이나 돼요? 미안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아버지가 도와주실까요? 이미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면 날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아버지, 왜 왔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병원 복도. 민주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형, 담배 끄고 들어가. 병원이잖아. 응. 민준이 담배를 끄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왜?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싶어. 그래? 응. 엄마가 쓰러지신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더라. 민수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빚은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형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너 왜 이렇게 착하냐? 나는 형이 좋으니까.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수진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계십니까? 누구신데요? 금융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에 사채업자가 왔어요. 뭐? 내가 지금 간다. 30분 후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죠? 네. 돈 갚으세요. 이자 포함해서 3억 5천. 이자가 왜 이렇게?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한 달에 10%씩.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담보로 잡을 게 있어야죠. 이 집은 누구 명의예요? 제 아내 명의입니다. 그럼 아내분 도장 찍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사채업자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민준 씨,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좋아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돈 없으면 그땐 각오하셔야 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빚이 3억 5천이나 돼요? 미안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아버지가 도와주실까요? 이미 당신 때문에 우리 그거 일어나거라.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철호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빚이 있습니다. 빚? 3억 5천만 원입니다.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도박, 그리고 사채. 이 멍청한 자식아. 철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집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내 잘못이잖아.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죄가 없잖아요. 철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어.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도박을 완전히 끊어라. 네. 둘째, 그 여자와 완전히 끊어라. 넷째,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호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써라.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네가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 거다. 민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제 재산은 다 네 거다. 아버지, 형이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뭐? 형에게도 주세요. 반반씩? 민수야, 내 형은 형이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형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민준과 민수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얘들아, 순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준이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준아, 너 정신 차렸니? 네, 엄마.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네. 도박도 끊고 가정으로 돌아갈게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는 아무 바람이 없어. 철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신 드셨소?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내가 애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 아니에요. 우리 애들 착해요. 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너희 둘이 평생 사이좋게 지내라. 네, 엄마.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철호는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을 찾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받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라. 대신 약속 지켜라. 네, 꼭 지키겠습니다. 민준은 그 돈으로 사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그 여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가정으로 돌아갈 거야. 행복하게 살아. 민주는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정말 달라질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몇 번째 약속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믿을 수가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지켜볼 시간을 줘. 내가 변하는 거 직접 봐줘.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기회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민수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형, 요즘 어때? 응, 괜찮아. 회사도 제대로 다니고 있고, 도박은 완전히 끊었어. 그 생각만 하면 엄마 생각나서. 잘했어, 형. 민수야. 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망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형제잖아. 형제.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민수야, 재산 이야기 들었어? 응.
아버지가 반반씩 나눠주신다고? 그래, 너 때문이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형도 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달라졌잖아. 민수야, 나는 정말 복받은 동생을 뒀어. 두 형제는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철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119 구급차 빨리 연락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말기 췌장암입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민수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암이래. 뭐? 민준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철호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철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버지는, 그래,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장남이니까 잘해야 한다고. 그 압박이 너를 망친 거야. 아버지, 민수야, 너한테도 미안하다. 너는 항상 형 뒤에 가려져서 관심을 못 받았지.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어.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철호 씨 말씀하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다. 진짜요? 그동안 너희를 시험한 거야. 시험이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너희가 정말 재산을 탐내는지 아니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었어. 아버지, 그래서 일부러 민수한테만 재산을 주겠다고 했던 거야. 그럼 진짜로는? 봉투를 열어봐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민준도 함께 봤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산의 50%는 민수에게, 30%는 민준에게, 그리고 20%는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게 무슨... 민수야, 너는 항상 헌신적이었어.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 민준아, 너는 많은 잘못을 했지만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30%를 주기로 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제 달라졌어. 그리고 철호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네, 아버지, 약속해다오. 평생 형제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병실에 왔습니다. 여보, 왔소? 유언장 봤어요. 그래? 여보, 제 목숨 빼주세요. 왜? 저는 애들이 가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당신 노후 자금이 괜찮아요. 저는 애들이랑 있으면 돼요. 철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평생 고생만 시켰소. 무슨 말씀을? 저는 행복했어요. 두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재산 때문에 집에 왔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알고 있었어. 네, 다 알고 있었어, 민준아. 아버지, 하지만 괜찮아. 네가 지금 정신을 차렸으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남자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수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민수야, 형한테 다 주세요. 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철호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 미안하다. 아버지가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응,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형,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드리자. 그래, 후회 없이. 형, 재산 이야기 들었어? 응, 아버지가 50대 30으로 나눠주신다고? 형한테 더 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너한테 더 줘야 맞아. 너는 그동안 헌신했잖아. 형, 민수야 고마워. 뭐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하잖아. 우리 형제인데.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호는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자. 네, 아버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철호, 순자, 민준, 수진, 민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자, 다들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철호는 그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구나. 우리 가족 다 모였네. 그날 밤 철호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네, 당연하죠. 그리고 서로 절대 싸우지 마라. 네,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하마. 네, 약속합니다. 철호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철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급히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여보. 철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너희 평생 사이좋게. 네, 약속했잖아요. 엄마를 잘. 네, 아버지.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먼저 가서. 당신, 나도 곧 갈게요. 안 돼. 오래 사시오. 당신. 그때 심전도 기계에서 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여보. 의사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5시 32분. 철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민준과 민수가 통곡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준과 민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형, 힘내. 응, 너도.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수진이 순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당신 아버지가 편히 가셨으니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 장례를 마친 후 변호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김철호 씨께서 각자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편지요? 네, 생전에 써두신 겁니다. 변호사는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순자, 민준, 민수 앞으로 된 편지였습니다. 먼저 순자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었소.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사랑하오. 당신의 남편 철호.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은 민준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어렸을 때는 참 착한 아이였지. 아버지가 너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미안하다. 장남이니까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너무 많이 줬구나. 하지만 너는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어. 그게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이제 가정을 잘 지켜라. 수진이는 좋은 아내다. 평생 소중히 해라. 그리고 동생과 절대 싸우지 마라. 민수는 네 평생 동안 너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 형 뒤에 가려져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는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너의 그 마음씨가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형을 잘 도와주고 어머니를 잘 모셔라. 재산은 네가 더 많이 받게 했어. 하지만 그건 네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야. 형한테도 나눠줘라. 너라면 잘할 거라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민수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달 후 유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의 전 재산은 약 45억 원입니다. 빌딩 하나, 아파트 두 채, 예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네. 유언장에 따르면 50%는 민수 씨, 30%는 민준 씨, 20%는 어머님께 상속됩니다.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 중에서 10%를 형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뭐? 민준이 놀랐습니다. 그럼 형이랑 저랑 똑같이 40%씩 받는 거예요.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형, 우리 형제잖아. 공평하게 나누자. 민주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평생 함께하자, 형. 그래, 평생.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승진했대요. 민준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평생. 민수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엄마도 모시고. 그래, 갈게.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민준 부부, 민수, 그리고 손주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엄마,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할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엄마. 민수도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일요일, 두 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도박 안 해요. 가정도 잘 지키고 있고요. 저도 사업 잘하고 있어요. 형도 잘 도와주고요. 두 형제는 아버지 산소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나도 그렇게 느껴져.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뭘까? 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재산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탐욕, 부모의 눈물, 그리고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